웨딩숍의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부딪혀 흘러내립니다. 서연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지만 긴장도 조금 묻어 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우산을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창가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반짝입니다. 나 드레스 입어봤어. 너무 예뻐.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들뜬 톤으로 말합니다. 퇴근하고 바로 갈게. 기대돼. 준호의 답장이 짧게 도착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떠올리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커튼 뒤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예식장 계약서를 위한 서류가 가방 속에서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매일 따뜻하고 확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 보금자리, 웃음소리, 아이의 첫 울음까지 상상합니다. 그녀의 마음속 미래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오네. 집에 조심히 와. 서연이 메시지를 남기며 옷을 정리합니다. 직원들이 다가와 샴페인을 권하지만 서연은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가까운 식당에서 준호와 저녁을 함께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볍게 쥐고 걸음을 옮깁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떠드는 소리가 퍼집니다. 하얀 조명 아래에서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꿈을 이야기합니다. 서연 역시 그 행복 속에 서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옅은 불안이 걸립니다. 추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자 어깨가 살짝 움츠러듭니다. 비가 더 거세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아, 네. 서연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평소와 다른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통화 사이로 스며듭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목 뒤로 타고 흐릅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주변 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숨을 삼킵니다. 드레스가 든 커버가 바닥에 떨어지며 가볍게 소리납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이 멀어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감각이 온몸을 뒤흔듭니다. 사고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흔들립니다. 전화를 끄는 손이 허공에서 허둥댑니다. 무릎이 갑자기 힘을 잃고 흔들립니다. 직원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부축합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우산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차도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깜빡이며 도로 위 빗물을 비춥니다. 서연은 택시 문을 열며 다급하게 호흡합니다. 턱이 떨리고 눈빛이 점점 불안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날이 그녀의 인생을 두 갈래로 찢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행복이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고통으로 변하는 순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선택을 재촉하듯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약한 소독약 냄새와 조용한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서연은 급하게 달려온 탓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환자실 앞에 섭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갑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병실 안을 바라봅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준호의 몸이 작고 약하게 보입니다. 사고 많이 심한가요? 서연은 목소리가 마른 종이처럼 떨립니다. 현재 의식은 있지만 재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가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가슴속 깊은 곳을 찌릅니다. 서연의 손이 떨려 작은 휴대폰이 손바닥에서 흔들립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서연은 그 말들 중 장기 치료, 지속 관찰, 불확실이라는 단어에 시선을 붙잡힙니다. 모든 현실이 거친 모래처럼 서연의 마음을 긁어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눈동자는 점점 흔들리고 축 처진 어깨는 힘을 잃어갑니다. 환자 침대 옆에 놓인 의료 장비가 쉬지 않고 불빛을 깜빡입니다. 서연아? 희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메말라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서연은 다가가 손을 조심히 잡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작지만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준호는 눈을 감은 채 힘겹게 숨을 쉽니다. 서연의 손끝에 느껴지는 체온은 불안할 만큼 약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멀리서 흐려집니다. 그녀는 눈동자에 번지는 눈물을 힘겹게 참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서연에게 보호자 서류를 건넵니다. 서류에는 치료 동의서, 검사 안내, 비용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손끝이 서류를 꼭 쥐고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훅 꺼집니다. 그녀는 정신을 다잡으려 하지만 생각은 계속 흐려집니다. 눈앞의 현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거 다 해야 하는 거죠? 서연은 조용히 묻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될수록 환자분께 좋아요. 간호사의 얼굴은 담담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들숨마다 떨림이 섞여 나옵니다. 그녀는 볼펜을 잡은 손이 계속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작업을 마친 뒤 서연은 잠시 병실 밖 의자에 앉습니다. 손목 시계는 분 단위로 무자비하게 흘러갑니다. 퇴근 후 평소라면 따뜻한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식탁이 아닌 차가운 병실 문이 있습니다. 발끝이 저릿하고 종아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고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속삭임이 허공으로 스며듭니다. 병실에서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립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얼굴에는 포기라는 표정이 없습니다. 단지 큰 파도 앞에 선 작은 사람의 고된 숨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문을 다시 밀고 들어가 준호의 곁에 앉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불안한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서연은 아직 끝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의 이마를 바라봅니다. 비에 젖었던 얼굴은 지금 진짜 눈물로 젖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긴 의자들 사이로 어르신들이 걷고 휠체어가 느린 속도로 지나갑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코트를 벗으며 서연을 향해 다가갑니다. 얼굴엔 걱정과 피로가 뒤섞여 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허리를 굽힌 채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눈가에는 밤새 흐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힘들지? 서연 어머니가 조용히 묻습니다. 괜찮아. 나 버틸 수 있어.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짓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립니다. 준호 어머니는 손등을 닦으며 고개를 듭니다.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지만 모두 죄를 지은 듯 침묵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단숨에 흔들릴 때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감정을 쏟아내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마음을 찌릅니다. 서연은 두 부모 사이에서 숨이 막히는 듯합니다. 얘야, 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잖니. 서연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아이도 서연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할 거야. 준호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탭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숨을 멈춥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들려옵니다. 저 전 아직 생각 정리 못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합니다. 준호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무겁습니다. 병원 안내방송이 반복되며 로비를 채웁니다. 잠시 뒤 서연은 자동 판매기 앞에 섭니다. 동전을 넣는 손이 떨리고 커피 캔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녀는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눈을 감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양가의 시선이 떠오릅니다. 결혼식장 계약서, 혼수 리스트, 미래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종이 조각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연이 낮게 속삭입니다. 밖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젖은 우산들이 드문드문 움직입니다. 병원 안은 따뜻하지만 서연 마음속은 쓰디쓴 추위가 번집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떨굽니다. 준호 병실 앞까지 다시 걸어온 서연은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 안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책임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따스한 조명 아래 누워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드러운 기계음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균열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의 다리와 얇은 이불 끝이 눈에 스칩니다. 서연은 손등을 천천히 쓸며 눈을 감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누구도 답하지 않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립니다. 병실 창가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일렁이지만 서연은 아직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조용히 균열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병실 창가로 오전 햇빛이 들어오지만 분위기는 밝지 않습니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마친 채 병원 의자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방 안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와 회사 태블릿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손에 힘이 부족해 컵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일 다녀올게. 서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호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지만 눈빛은 불안합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불을 곧게 펴줍니다. 그 행동은 자연스럽지만 마음은 뭉클하게 저립니다. 사람은 하루에 20번도 넘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숨이 조금씩 더 가빴습니다. 서연은 연약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더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돌처럼 눌러놓을수록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 강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피곤했습니다. 회사 복도는 분주하고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회의를 준비하지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동료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립니다. 요즘 저분 많이 힘들어 보이지? 결혼 준비 때문인가? 그 소리는 작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선명하게 박힙니다. 서연 씨, 보고서 마감이 늦었습니다. 상사의 말이 단단하게 날아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파일을 열지만 이미 손이 떨립니다. 머릿속에선 병원 복도가 계속 겹쳐 보입니다. 결혼식 청첩장 예시가 떠오르다 곧 병상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듯 내려앉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구내식당 대신 회사 옆 벤치에 앉습니다. 입맛은 사라졌고 손에 든 샌드위치는 식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칩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안내, 혼수업체 문자, 보험사 알림. 모두가 현실을 잊지 말라는 듯 차갑게 반짝입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져야 해.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손등을 문지릅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는 건 불안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주지만 다리가 무겁습니다. 얼굴에 잠깐 미약한 눈물이 떠오르려다 사라집니다. 퇴근 후 병원으로 다시 향하는 길, 도시의 불빛이 번잡하게 흔들립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고릅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해진 소독약 냄새가 다시 들이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작게 멈춰섭니다. 왔어. 준호가 힘겹게 말합니다. 응, 하루 종일 정신없었어. 서연은 웃으려 하지만 표정이 무겁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말보다 피곤함이 더 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지만 약했습니다. 마음의 균열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현실이 천천히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생각보다 더 길고 더 어렵다는 것을.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빛이 붉게 비칩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재활 상담 자료와 간병 안내 문서가 빽빽하게 꽂혀 있습니다. 준호는 침대 머리를 조금 올린 채 서연을 바라봅니다. 공기는 무겁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흘러갑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물컵이 놓여 있습니다. 서연아, 여기 좀 봐. 준호가 낮게 부릅니다. 서연은 눈을 들며 그를 바라봅니다. 준호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밀어냅니다. 그 종이는 깨끗하고 인쇄된 글씨는 단호합니다. 서연의 눈이 커지고 손가락이 굳어갑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꿈꾸던 결혼식 청첩장 대신 노인 파혼 동의서, 기대하던 미래 대신 밀려온 냉정한 선택지. 누군가에게는 보호였지만 서연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칼끝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천천히 비틀렸습니다. 나 널 붙잡을 자격이 없어.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금이 간 유리처럼 떨립니다. 준호는 침대 난간을 꽉 잡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들어 손등으로 쥡니다. 손끝이 희게 변합니다. 하루하루 쌓인 고단함이 몸을 짓누르듯 어깨가 무겁습니다. 꿈꾸던 결혼 준비가 떠오르고 빗속을 달리던 밤이 스칩니다. 그 모든 기억이 밀려오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왜 나 마음대로 결정을 해?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갑니다. 내가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끊어 삼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침묵은 더 잔혹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사랑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따뜻함이 아닙니다. 책임과 희망, 그리고 믿음이 먼저 찢깁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키고 싶었지만, 버티고 싶었지만, 두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눈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간병인이 되고 싶어서 결혼 준비한 게 아니야. 서연의 속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말 내가 해줘서 다행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말은 체념 같았고 마지막 확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밖에서는 간병인이 다른 병실을 오가며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멀리서 환자의 기침 소리와 의료 장비음이 섞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준호는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손을 허공에 뻗습니다. 그 손끝은 공중에서 머무르다 힘없이 떨어집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문 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손잡이에 닿은 손이 잠시 멈춥니다. 뒤돌아보진 않지만 많았던 사랑이 눈가에 고입니다. 서연은 작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며 나섭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깊게 울립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떨굽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곳에 있지만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재활센터 입구는 병원보다 조용합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안으로 스칩니다. 준호는 전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습니다. 치료사는 그의 허리를 받쳐주며 천천히 자세를 잡아줍니다. 서연은 일정표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서 있습니다. 그 종이는 깔끔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잘 지내봐.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응, 너도 쉬면서 생각해. 준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닿았다가 피합니다. 서로 말을 아끼는 침묵 속에 깊은 피로가 묻어납니다. 환자의 호흡기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별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미고 조금씩 거리를 만듭니다. 지키려던 마음이 지쳐가고 믿음이 방향을 잃을 때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서연도 지금 자신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활평가가 있다네요. 서연이 문득 말을 꺼냅니다. 그래, 해볼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치료사의 손길이 그의 무릎을 지지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육이 굳은 다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말하고 싶은 문장들이 마음에서 부딪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준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지만 손끝이 떨립니다. 두 사람 사이로 조용한 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주 선 채로 서로의 고단함만 바라봅니다. 더는 위로할 말도 질책할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 가져보자. 서연이 낮게 말합니다. 응, 그래. 준호는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에서 체념과 자존심이 서로 엇갈리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듯 아려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가 병실을 채웁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데도 손을 잡지 못할 때입니다. 서연의 눈동자에 작은 불안이 번집니다. 준호의 어깨는 천천히 낙엽처럼 내려앉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하루를 견디는 표정입니다. 서연은 결국 고개를 돌립니다. 손에 쥔 종이는 구겨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찢겨 있습니다.
가방끈을 잡은 손이 천천히 떨립니다.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때 발끝이 잠시 멈춥니다. 뒤돌아볼까 고민하지만 귀만 조용히 떨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대로 걸어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울립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허공을 바라봅니다. 치료사는 조용히 손을 얹어 격려합니다. 서연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비어가는 자리에서 약한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이별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재활센터 정원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칩니다. 나무 벤치 옆 작은 분수대에서 물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몇 주 사이 그녀의 표정은 한층 말라 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치료사의 도움 없이 직접 휠체어를 조작하며 복도를 지나갑니다. 그의 얼굴엔 느린 땀방울이 맺혀 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합니다. 왔구나. 준호가 서연을 발견하고 휠체어를 멈춥니다. 응, 조금 일찍 왔어. 서연은 억지 미소 대신 담담한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휠체어를 돌려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히 바닥을 문질러 갑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둘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서연은 쉬는 동안 무너졌던 마음을 가만히 다시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일어나기 위해 매일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둘 다 서로가 아니라 자신을 붙잡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서연이 낮게 말합니다. 응. 혼자 해보려고 노력했어. 준호는 천천히 숨을 정리합니다. 그 말은 희미한 자랑이면서도 조용한 설명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려 애쓴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습니다. 준호는 가까이 멈춰 서연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웃음소리를 내지만 이곳은 고요합니다. 서연은 가방 속 접힌 서류 봉투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그 안에는 예식장 취소 확인서와 정리된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의 두 눈이 흔들리지만 울지 않습니다. 너한테 나 없는 삶이 더 나을 것 같아. 준호는 말을 천천히 꺼냅니다. 그 말엔 체념이 아니라 다짐이 섞여 있습니다. 서로를 붙잡던 이유가 이제는 놓아주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끝날 때 꼭 미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잔잔한 물빛이 비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준호의 손놀림은 조용히 바퀴 위에서 멈춥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마음으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너도 정말 잘 살아.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따뜻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러 지나가고 바람이 가볍게 나뭇잎을 흔듭니다. 마지막 눈빛이 서로를 조용히 포개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정원 출구로 걸어갑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단단히 잡습니다. 바람 속에서 작은 결심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더는 기대지 않기로, 서로를 붙잡지 않기로. 그 선택은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볕이 조용히 번지며 방 안을 물들입니다. 서연은 작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컵 가장자리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손바닥을 천천히 덮습니다. 그 온기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한 새 노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맨 첫 줄에 적혀 있는 글씨. 나는 누군가의 미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다. 펜을 내려놓자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종이 위에 떨어집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정의 마지막 정리가 되어 흐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을 마음속에서 꺼냅니다. 준호야, 고맙고 미안해. 이제 우리 둘 다 살아가자.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슬픔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슬픔이 이제는 그녀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나 확실합니다. 문득 바람이 불고 서연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조금 춥지만 괜찮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한편 준호는 휠체어를 밀며 작은 발코니로 나섭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자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손에 쥔 운동밴드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는 잔잔하게 중얼거립니다. 그녀도 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남아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미약한 희망.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서려는 첫걸음은 언제나 작지만 가장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길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그 길은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